부장님, 원전 관련주 저는 연속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게 아무래도 정책의 변화가 나온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지난 주말에도 우리 대통령님이 그 원전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원전 부분이 오늘 핫할 것이다라고 지난 주말에 당연히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저 원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금 이슈로 좀 맞물려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핫 이슈에 의해서 원전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친환경 대체 에너지 쪽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쪽에 그 유가 그죠 에너지에 대한 제재를 했었을 때 대체 에너지가 유럽 쪽에서 필요한데 풍력, 태양광, 원자력이다. 그 중에 원자력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첫 번째 이슈고요. 두 번째는 원전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지난 1월 달 기준 했을 때 원전 이용률이 그 4년 전 이용률 대비해서 33%가 증가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LNG 그 발전 단가의 3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원전의 의존도가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높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또 대선 후보들도 원전에 대한 재가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두산중공업이, 그죠. 주요 주주로 있는 뉴스케일 파워가 네네, 상장 뭐 상장 스펙 네. 상장이 미국에서 예정돼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호재라고 하니까 관련된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뭐 종목들은 오늘 뭐 좀 작은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일진 파워라든가 이런 종목들, 보성 파워텍 이런 네. 움직였는데 그런 것도 좋고요. 오늘 조금 윗단에서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뭐 한전 기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좀 계속해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저는 이제 두산중공업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전에 또 많이 네. 얘기하셨죠, 두산중공업은. 예, 그 두산중공업 왜 제가 자꾸 얘기를 하냐 하면은, 두산중공업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번에 두산중공업이 유상증자 성공했고 산업은행의 관리체제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수주가 있어야 되는데 올해 9조 원 정도 수주 전망이 예상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두산중공업의 상승은 당연히 예상되는 거고, 지주사도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변동성이 컸죠. 네. 그죠? 오늘 뭐 장중 23% 급등 양상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뭐 차익 실현 욕구가 정고점 부분에서 커져서 다소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과연 여기에서 세력이 다 빠져나갔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포인트에서는 다시 한 번 더 공략이 들어가도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제는 이제 두산그룹이 박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를 했고, 이슈도 어느 정도 좀 위험한 거는 좀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이 되는 거고, 시장에서 관심을 충분히 끌어모을 수 있는 현재 이벤트가 진행 중이니까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저한테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테마냐, 업종이냐고 물어봤을 때 예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단기 변동성에 의해서 조금 살짝 물려 있어도 겁내지 마시고 단가 맞추시고 수익 나면 이익 실현하시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 관련주 연속성 있다고 본다. 정책의 변화. 탑픽은 두산중공업. 저는 한전 기술을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두산중공업과 한전기술. 탑픽은 네. 한전기술. 이벤트 차원에서는 두산중공업을 당연히 봐야 되고요. 네. 탑픽으로는 한전기술을 봅니다. 네. 네. 염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원전 관련, 원전이 어쨌든 간에 뭐 오늘 큰 이슈가 나왔잖아요. 네. 그죠? 원전에 대한 시세 연속성, 내지는 원전 포함해서 뭐 풍력이나 혹은 뭐 태양광이나 친환경 쪽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얘기 좀 네. 해주시죠. 저는 일단은 원전 관련주 같은 경우는 종목들이 지금 잘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뭐 일진파워, 오늘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가 장 초반부터 강하게 상한가로 자리 잡았는데, 상한가로 계속 지키고 있었는데, 결국은 원전 관련주들이 이런 사실 그냥 가벼운 종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같은 날은 무조건 수익 실현이라고 보고요. 연속성은 가져갈 수는 있는데 일변동성은 계속해서 생기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원전 관련주는 이런 가벼운 종목으로 전 트레이딩 관점만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오늘 같은 날은 팔고 당연히 또 분명히 이거 또 빠져요. 빠지게 되면은 그때 사두셨다가 또 이슈가 한 번씩 나올 때 원전 관련 뉴스가 나온다거나 뭐 예를 들면 국제유가 갑자기 뭐 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테마 성격이라고 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는 가벼운 종목으로 테마로 수익 보고 나오고 하는 전략으로 해야 될 것 같다. 세상 관심 없을 때 사두시는 전략. 그리고 풍력하고 태양광은요, 지난주에 좀 움직였어요, 갑자기. 왜냐하면 대체 에너지에 대한 어떤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 흐름은 일시적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갑작스럽게 움직였거든요. CS 윈드랑 CS 베어링이 지난 금요일 날이었었나요? 지난 금요일 날. 움직임이 갑자기 나온 거는 시장에서는 계속, 대체 투자를 계속 찾고 싶어 하는데 그에 대한 걸로 그러면은 뭐 국제유가 국제 유가 상승으로 에너지 대란 거기에다가 뭐 원전도 그렇고 그러면 또 뭐 있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제 풍력과 태양광을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을 한 거죠. 떠올리는 거죠. 그냥 떠올리는 거. 어떻게 보면 큰 실체 없이. 그래서 저는 일단 풍력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풍력도 정책적인 수혜주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받쳐주지 않고 일시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단기 반짝 상승이고 그 흐름은 이어지긴 좀 힘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태양광은 더 그렇다고 생각해요. 태양광은 지금 대부분의 태양광을 하고 있었던 기업들이 사실 태양광의 사업 부분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태양광은 지금 중국이 지금 저가 수주로 사실 시장이 조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 뭐 대표적으로 뭐 OCI도 있고 하나QCL 같은 경우가 있는데 사업 부분을 좀 축소 또는 LG에서는 태양광을 뭐 철수하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은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좋은 상황은 좀 아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대체 에너지 쪽은 크게 매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투자 차원에서. 그리고 원자력 같은 경우는 시세가 한 번씩 나오다라고 생각해서 연속성을 좀 담보하기 어렵다. 연속성을 사실 계속 원전주는 한 번씩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원전주는 저는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는 이제 조금 봐도 될 때가 됐을까요? 효성 아직 첨단 아닐까요? 소재요? 수소 관련주 우리 작년에 뭐 자고 나면 수소 얘기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추세가 한번 꺾이니까 관심에서 멀어지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효성 첨단 소재하고 두산 퓨얼셀이거든요. 이런 것. 근데 제가 그 얘기 드리는 거는 이제 조금 밑에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좀 보여서, 네. 움직이는 느낌이 보였었어요. 한두 번. 그런데 그 또 가져가지 못하는 게, 최근에 이런 또 뭐, 일단은 화학 쪽이라든지 이쪽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게 지금, 러시아, 물론 이제 비중 자체가 이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쪽하고 또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쪽하고는 이제 뭐 러시아 수출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좀 낮기는 하지만 예. 아직은 이제 화학주가 저는 움직이는 좀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효성첨단 소재 지금 충분히 뭐 저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직은 좀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시장이 아직 거기까지 갈 만한 상황은 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